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조합은 지위 양도 금지 시점 언제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 중에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상세하고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일반 재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재건축 관련돼서는 조합은 지위 양도 금지 언제인가요?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은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택을 사면 그 주택에 산다고 해서 분양권이 나오냐, 입주권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사면 통상 나오게 되지만 나오지 않는다. 집은 샀지만 입주권은 나오지 않는다.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말씀드렸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통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매매하셔도 내가 빌라를 사셔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데요.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주택 사업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입니다. 같은 재개발이라도 이렇게 모아타운 같이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안 나온다. 이 말은 규제가 더 강하다 이런 말이겠고요. 만약 신탁 방식은 조합 설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 방식인 경우에는 양자 동일하게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모아타운은 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처럼 조합 설립 단계부터 바로 전매가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아타운 절차를 잠깐 보시게 되면 모아타운은 1단계 대상지 지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 지정과 동시에 2단계로 관리계획 수립, 관리지역 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지역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3단계가 통상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재개발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 뭡니까? 이런 세 가지 단계에서 두 단계 앞에요. 두 단계는 했어요. 1단계 대상지가 지정되거나 또는 관리계획이 수립돼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1단계,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단계, 2단계가 지정이 되고 나면 조합 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때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은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꼭 신탁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니까 지정고시가 있고 난 이후에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조합은 지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빌라 다스테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빌라 다스테에 대한 등기는 나와도 저건 안 나온다는 뜻이죠.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완전히 투자에 실패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이주를 하고 착공,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구 역삼동 이제 모아타운이 좀 말이 많은데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못 파나? 역삼 일당은 이제 신탁사 방식으로 진행하니까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실 이후에 지금 현재는 뭡니까? 대상지하고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요게 다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을 하든 또는 신탁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고시하든 요 이후에는 못 판다 그런 뜻이고요. 현재 뭐 역삼일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구청에 요 관리계획과 관련된 자문 접수를 완료한 상태인데요. 1,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보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여기 뭐 이런 예상 타임라인도 있지만 그 요금 요거보다 먼저 말씀드릴까요? 요게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예외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또는 사업 지정자 지정고시 이후에도 팔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장기 보유 1주택자, 일반 재개발은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5년을 소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3년을 실제 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가피한 이주 상황이나 상속 및 해외 이주 같은 경우에 또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게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상세히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역삼일동 모아타운 추진위원과 쟁점인데요. 추진위하고 반대위가 요거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견 현재 보시게 되면 반대 동의율이 지금 한 뭐 42.31% 나왔다고 지금 이제 반대 측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회 조건이 34%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주 반대 사유는 이 건설 건물 조합원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건설 건물 조합원에게 아파트라든가 기타 다른 걸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00%, 250에서 300% 정도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증축 가구 수가 그렇게 통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단독주택 중심인데요. 다가구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개발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그쪽도 어떻게든지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최근에 양측 주장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요. 일단 추진위 쪽은 80% 동의가 되었다. 그래서 일단은 5월 정도면 뭐 선정고시가 나지 않겠냐. 대상지 지정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선정고시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청은 현재 서류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반대위 측 주장은 반대 동의율이 42.31%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의율이 80% 넘었다고 하는데 반대가 42%면 조금 서로 좀 안 맞죠. 그래서 서로 이런 데 대해서는 구청의 입장은 뭐냐, 원점에서 정밀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쪽 편을 들긴 어렵죠. 왜냐하면 각자 추진이든 반대 위측이든 동의서의 유효성을 따져가지고 누가 맞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둘이 잘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풀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보면 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풀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 반대 측에서 못 받는 측이라든가 기존에도 살고 싶어하는 측이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어쨌든 건생조합원들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건생조합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처럼 한 600%에서 뭐 최대 상업적이 되면 1500%까지 이렇게 많이 올려주면 가능한데 일반 우리가 지금 일반 재개발이라든가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 재개발에 속하기 때문에 250, 300 용적률 통상 이 정도 되게 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고객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이 모아타운은 어떻게 되느냐, 소규모 주택 재개발 모아타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문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역삼일동 이제 모아타운의 진행 현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누가 맞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구청에서는 정밀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